응, 엄마다. 뭐하니? 오늘도 엄마는 아들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엄마, 지금 여기 새벽이라고요. 응, 아직 안 일어났어? 엄마, 어제도 통화했잖아요. 아니, 어제 통화하면, 오늘은 통화하면 안 되니? 넌 엄마가 전화하는 게 귀찮아? 섭섭하게 말을 꼭 그렇게 해야겠어? 그런 뜻이 아니잖아요. 엄마, 엄마는 미국에 있는 아들에게 매일 전화를 겁니다. 아들은 그런 엄마 때문에 좀 힘들다고 하네요. 왜 엄마는 이렇게 멀리 있는 아들에게 매일 전화를 거는 걸까요? 오늘은 매일 아들에게 전화를 거는 어머니의 사연을 소개합니다. 매일 전화를 하는 어머니를 위한 해답이 사연 속에 들어 있으니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어머니이신 김옥분 여사님은 현재 충북에 거주하고 계시고 자녀를 아들 하나, 딸 하나를 두셨습니다. 여사님과 두 자녀분의 입장을 각각 들어보면서 서로의 입장과 생각을 나눠보겠습니다. 과연 어머니와 아드님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요? 오늘도 사연을 통해 지혜를 얻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사연을 제보하신 아드님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떤 사연으로 저희 라디오를 찾아주셨나요? 안녕하세요. 제가 현재 미국에서 살고 있습니다. 아이도 있고요. 아내와는 맞벌이를 하고 있습니다. 시차 때문에 한국이 오후면 여기 미국은 새벽입니다. 그래서 제가 자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어머니가 그런 걸 잘 알면서도 매일 전화를 하세요. 어머니가 매일같이 전화를 하셔서 정말 너무 힘들어서요. 저는 회사에서 일도 많고 바쁜데 새벽에 어머니의 이런 전화 때문에 잠을 설치게 되면 하루 종일 진짜 피곤하거든요. 정말 미쳐버리겠습니다. 제가 미국에 있어서 뭘 어떻게 해드릴 수도 없잖아요. 아드님 말씀을 들어보니 쉽지 않은 상황이라는 게 이해가 됩니다. 미국이라는 먼 곳에서 어머니가 매일 전화를 걸어 자신이 힘든 이야기를 하실 때 아드님은 걱정이 되면서도 답답한 생각이 많이 드셨을 것 같습니다. 떨어져 있으니 딱히 뭘 해드릴 수도 없고 말이지요. 어머니가 전화를 하시면 주로 어떤 이야기를 나누시나요? 매일 전화를 하니까 사실 할 말도 별로 없어요. 근데도 매일 전화를 하셔서 어제 뭐 했냐? 오늘 뭐 하냐? 뭐 먹었냐? 누구 만나서 뭐 했냐? 시시콜콜한 걸 다 물어보세요. 할 말이 없으니까요. 그러니 제가 환장하는 거예요. 별로 중요한 일도 아닌데 전화를 매번 받아야 하니까요. 어머니께 그런 아드님 사정을 말씀을 드려보셨나요? 시차도 그렇고 바쁘고 피곤한데 전화를 좀 자제해달라는 말씀을 해보셨는지요? 충분히 어머님이 납득할 만한 상황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말이죠. 제가 말을 안 해봤겠습니까? 제발 잠 좀 자게 전화 좀 그만하시라고 해도 어머니는 본인이 하고 싶으면 그냥 전화를 하시는 거예요. 매일같이 말하죠. 그래도 안 통해요. 제가 조금이라도 거부 반응을 보인다 싶으면 바로 어머니 하소연이 이어집니다. 그럼 말할 사람이 너밖에 없는데 어쩌라는 소리냐고 어머니가 야단을 하세요. 내가 너밖에 말할 사람이 없다. 우울하다. 외롭다. 이러시면서 뜻도 없는 하소연이 시작됩니다.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이러냐. 엄마 말 들어주는 것도 힘드냐. 넌 엄마가 걱정되지도 않냐. 이러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예 이제는 그냥 빨리 끊으려고 가만히 듣기만 한지 꽤 됐습니다. 제가 말을 하면 그게 또 빌미가 돼서 전화를 끊지조차 못하고 30분, 1시간이 되어버리기도 해요. 그럼 저는 정말 기분도 엉망이 되고 잠을 못 자니까 컨디션도 엉망이 돼서 출근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냥 꾹꾹 참고 듣기만 해요. 하지만 그것도 정말 괴로운지라 어떻게든 어머니가
전화를 좀 안 하시는 방법을 간절히 찾고 싶은 마음입니다. 그렇군요. 그럼 어머님은 우울하고 적적하셔서 주로 전화를 하시는 건가요? 하소연 들어줄 사람이 필요해서요? 그런 것도 있고요. 그냥 저를 뭐든 다 해결해주는 해결사 내지는 머슴처럼 생각하시는 것 같기도 합니다. 아주 별일 아닌 것도 다 저보고 해결해 달라고 하시거든요. 집에 문고리가 망가졌다, 냉장고가 소리가 난다, 뭐 그런 일들까지도 다 저한테 말씀을 하신다니까요. 집에 아버지도 계신데 아버지는 귀찮다고 어머니 말을 잘 안 들어주시는 거예요. 아버지도 그럴 때는 어머니가 저를 의지하는 걸 모른 척 하세요. 제가 미국에 있건 말건, 잠을 자건 말건, 두 분은 그냥 두 분 할 말만 하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무슨 머슴, 종놈도 아니고, 미국에 사는데도 두 분이 매일같이 저한테 모든 걸 다 해결해 달라고만 하시니 미치고 팔짝 뛰겠습니다. 매번 그러셔서 제가 너무 답답해서 회사에 휴가를 내고 한국에 다녀오기까지 했습니다. 가서 부모님 집도 다 고쳐드리고 가전도 새로 바꿔드리고 두 분이 혹시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어쩌나 싶어서 집에 CCTV까지 달아드리고 왔어요. 그러면 제가 좀 마음이 놓일 것 같고 어머니 하소연도 좀 덜할 것 같아서요. 그런데 그러고 왔는데도 똑같습니다. 또 전화가 와요. 매일요. 엄마 전화가 올 때면 이제 무슨 공포 영화의 한 장면 같이 가슴이 두근두근해요. 스트레스 때문에요. 그러시군요. 제가 듣기에 아드님이 정말 최선을 다하신 것 같아요. 자기 일도 다 제쳐두고 한국에 가서 부모님 일을 다 처리해 주셨고 무슨 일이 있을까봐 CCTV까지 달아드렸다니 정말 아들 노릇을 잘하셨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도 어머님은 변화가 없으신 거군요. 아드님이 답답한 생각이 드는 것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누나가 한국에서 살고 계신다면서요. 꼭 아드님한테만 이러시는 이유가 있을까요? 네, 저희 어머니가 사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저한테 많이 의지를 하셨어요. 누나가 있는데도 아들이라고 엄마가 유독 저를 차별하면서 예뻐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사실 평소 어머니를 더 챙기는 건 저보다 누나예요. 자주 들러서 맛있는 것도 사다 드리고 어디가 안 좋다 하시면 바로 병원도 모시고 가고요. 제가 보기에 누나는 참 보기 드문 효녀입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아직도 누나를 딸이라는 이유로 무시하고 계신 것 같아요. 시집 갔으니 누나는 남이라는 둥, 그래도 아들이 최고라는 둥. 그런 말씀만 줄창 하세요. 저런 누나도 어머니한테 서운하실 것 같은데요. 아들이라는 이유만으로 매일 전화를 하신다면 문제가 있긴 한 것 같네요. 아드님은 게다가 미국에 살고 계신데도 말이에요. 당연히 누나도 서운해하죠. 그러면서도 마음이 약해서 부모님을 많이 신경 쓰고 있어요. 어머니가 누나를 의지하셨다면 사실 훨씬 서로 편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상하게 유독 저한테만 줄창 전화를 하시는 거예요. 가까이 사는 누나는 본체만 채하고요. 제가 대체 뭘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엄마 때문에 진짜 미치기 일보 직전이에요. 누가 우리 엄마 좀 말려줬으면 좋겠다는 심정으로 마음의 라디오 문을 두드리게 되었습니다. 우리 엄마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네, 잘 알겠습니다. 아드님 입장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저도 이야기를 들어보니 대체 어머니께서 왜 아드님한테만 이러시는지 정말 궁금해지는데요. 이제 어머니 입장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님도 나름대로 고충이 있으시겠지만 아드님 마음을 좀 헤아려 주셨으면 좋겠는데 말이지요. 어머님, 대체 왜 미국에 사는 아들에게 매일 전화를 하시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옥분이라고 합니다. 저는요, 평생 아들만 바라보고 살았어요. 우리 아들이요,
얼마나 착하고 대견한 아들인지 모릅니다. 공부도 곧 잘하고 좋은 대학 나와서 미국까지 가서 동네에서 출세했다고 소문이 자자해요. 그런 아들인데 제가 매일 목소리 한번 듣고 싶어 하는 것이 뭐가 그리 잘못됐습니까? 얼굴도 못 보고 사는데 목소리 한번 듣겠다는 게 그렇게 나쁜가요? 저는 아들이 이러는 게 이해가 안 됩니다. 엄마가 저를 이렇게나 보고 싶어 하고 그리워하는 마음은 몰라주고 전화한다고 짜증이나 내고 말이에요. 내가 정말 너무 섭섭합니다. 아들이 이럴 때마다 어머님께 아드님이 너무 특별하고 소중하시군요. 그 마음도 잘 알겠습니다. 얼마나 보고 싶으시겠어요? 하지만 아드님은 어머님 전화 때문에 피곤하고 때로는 힘들다고 하는데 아드님을 좀 편하게 해주고 싶다는 생각은 안 해보셨을까요? 나는요 평생 누구 뒷바라지만 하고 살았어요. 남편은 밖으로만 나돌았어요. 애 둘을 저 혼자 키운 거나 다름없지요. 지금도 남편은 저만 보면 밥이나 차리라고 하지. 내가 뭐가 외롭고 힘든지 관심도 주지 않아요. 그나마 저한테 낙이었던 것이 동네의 자랑이었던 우리 아들인데 아들이 미국에 가버렸으니 난 누굴 의지하고 살란 말입니까? 아들이 미국 가서 출세했다고 동네 사람들이 다 부러워하지만 사실 저는 아들이 미국 가는 걸 원하지 않았어요. 나는 죽을 때까지 아들 곁에서 아들 행복하게 잘 사는 거 보면서 늙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유일한 제 삶의 낙인 아들이 가버렸으니 제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전화하는 것 뿐이잖아요. 제가 그렇게 큰 걸 바라는 건가요? 아들이 그냥 하루에 전화 한번 받아주는 게 너무 힘들다는 게 전 이해가 안 가요. 어떻게 저보다 아들이 더 힘들다는 거예요. 아들은 다 가졌지만 저는 이제 아무것도 없잖아요. 정말 섭섭합니다. 어머님 많이 속상하시군요. 그 마음을 듣고 보니 어머님 마음도 이해가 됩니다. 아드님이 미국에 가서 많이 섭섭하셨다는 걸 아드님도 아마 알고는 있을 겁니다. 어머님 말씀에서 근데 빠진 것이 있어요. 어머님은 아무것도 없다고 하셨지만 사실 따님도 있으시고 그래도 남편분도 있으시잖아요. 따님과 남편분과 대화를 해보셔서 관계를 개선시켜 보시는 것이 미국에 있는 아들의 의지하는 것보다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남편은 제가 아예 기대를 하지 않아요. 말이 통하는 사람 같으면 진즉에 이야기를 했겠죠. 남편 이야기는 꺼내지도 마세요. 남편한테 제가 바라는 건 딱 하나예요. 밥 좀 밖에서 사 먹고 오는 거요. 그것만 해주면 저는 남편한테 바랄 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딸은요, 참 착한 딸이긴 해요. 근데 얘를 보면요, 제가 이상하게 마음이 더 좋지가 않아요. 아들은 잘 돼서 목소리만 들어도 위로가 되는데, 딸은 아직도 보면 답답하고 한심해 보이기도 해요. 아들처럼 똑부러지지도 않고, 지금도 변변치 않은 직장에서 돈도 잘 벌지 못해요. 딸을 보면 내가 뭘 잘못해서 얘가 이것밖에 안 됐나 그런 생각부터 든다니까요. 그런 딸한테 제가 뭘 바라겠습니까? 딸은 그냥 지 앞가림만 잘해주면 고맙죠. 어머님 생각이 아주 확고하신 것 같네요. 하지만 어머님, 만약 어머님께 무슨 일이 생긴다고 생각해 보세요. 당장 어머니한테 달려와주고 곁을 지켜줄 수 있는 사람은 아드님이 아니고 따님과 남편분 아닙니까? 어머님이 조금만 생각을 바꾸고 여기 계신 가족분들과 관계를 발전시키도록 노력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드님이 아무리 좋아도 지금 미국에 계시고
어머님이 원하는 걸 아드님이 다 해결해 주실 수 없는 상황이니까요. 미국이 뭐 그리 멀다고 그러세요? 비행기 타면 반나절이면 오는데 요새 미국 다들 자주 왔다 갔다 합니다. 저도 비행기 타는 게 싫어서 그렇지. 그것만 아니었으면 아들 집 자주 갔을 거예요. 저는 평생 살면서 아들 잘 된 거, 그것만이 제 자랑이고 기쁨인데 자꾸 전화하지 말란 말 하지 마세요. 아들한테도 제가 똑똑히 말했어요. 엄마는 아들 목소리 하루 한 번은 꼭 들어야겠다고요. 전화 받는 게 그리 힘든 일은 아니잖아요. 왜 다들 아들한테 전화 한 통 하는 거 가지고 야단들인지 모르겠습니다. 아드님 입장에서는 잠도 못 자고 또 중요한 이야기가 아니니까 조금 편치 않은 상황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아드님이 좀 부담이 된다고 자꾸 말씀하시는데 전화 거시는 횟수라도 조금 줄여주실 수는 없나요? 참나. 전화 그까짓 게 뭐가 그리 부담이라고 자꾸 그럴까요? 전화가 그렇게 부담이 되면 제가 그냥 미국에 가서 사는 게 낫겠네요. 제가 아들한테 말을 하겠습니다. 나 좀 미국에 데려가라고요. 어차피 제가 한국에서 너무 외롭고 아들이 보고 싶어서 살 수가 없거든요. 그냥 이참에 제가 미국에 가서 아들하고 사는 편이 낫겠어요. 말도 안 통하는 나라에 가서 어찌 사나 했는데 한국에 살아도 말 통하는 사람 없기는 마찬가지네요. 그냥 아들 있는 미국 가서 살랍니다. 아들도 차라리 제가 미국에 간다고 하면 전화는 안 받아도 되니까 편하지 않겠어요? 왜 그 생각을 여태 못했나 싶네요. 당장 짐이라도 싸야겠습니다. 아니, 어머님, 한국에 계시는 남편분은 어쩌시고요? 아드님이 갑자기 어머님이 미국에 간다고 하시면 굉장히 당황하실 것 같은데요. 남편은 어차피 거의 남남처럼 지내는데 전혀 문제될 것도 없어요. 어차피 저를 식순이 취급이나 하는 양반이니까 제가 있던 없던 상관도 안 할 거예요. 밥은 밖에서 사 먹으면 그만이죠. 그 양반 삼시세끼 차리는 것도 지긋지긋해요. 우리 아들은요, 엄마가 간다고 하면 비행기표 다 해서 보내줄 거예요. 우리 아들이 능력도 있고 또 얼마나 착한데요. 한 번도 제가 해달라는 걸 우리 아들이 거절한 일이 없거든요. 제가 가서 한번 살아보고 정 거기서 말 안 통하고 답답하면 다시 한국 오면 되지요. 아들 얼굴 볼 생각하니까 너무 기분이 좋네요. 혹 때려다 혹 붙인 심정이 바로 이런 것인가 싶습니다. 아드님 고민을 듣고 어머니를 설득해 보려고 했는데 어째 상황이 더 안 좋아지는 것 같네요. 도저히 어머니를 설득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을 아드님께 전하기도 힘들 것 같네요. 지금 부모님 댁 근처에 살고 계신다는 장녀인 따님을 연결해서 따님 생각을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님분, 지금 어머니께서 미국에 가서 살겠다고 하시는데 일을 어쩌면 좋죠? 그냥 전화를 좀 덜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일이 지금 크게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정말 우리 엄마답네요. 이제 빨리 비행기 표 내놓으라고 전화해서 동생을 들들 볶을 일만 남았네요. 어떻게 해서든 자신이 원하는 대로 만들어야 직성이 풀리는 분이거든요. 결국은 매일 전화를 하지 말라니까 심통을 부리시는 거예요. 엄마는 비행기 타는 걸 정말 무서워하시거든요. 한마디로 심술이에요. 아, 그런가요? 그럼 정말 미국 가서 사실 생각은 아니신 걸까요? 따님은 그러면 어머니 설득할 방법이 있으세요? 글쎄요. 저도 나름 한다고 하는데 엄마는 정말 말이 안 통하는 분이라서요. 네, 안타깝게도 어머님은 아드님과의 관계에 대해 아주 확고한 생각을 갖고 계신 것 같았어요. 대화를 통해서는 어머니의 생각을 전혀 바꿀 수가 없었네요. 상대방의 입장에서 조금만 배려를 해주셨으면 좋을 텐데 워낙 강경하셔서
더 이상 대화를 진행할 수가 없으니 저도 갑갑한 마음이 드네요. 평소 어머니를 많이 챙기신다고 들었는데요. 따님께서는 어머니가 왜 이런 행동을 한다고 생각하세요? 저희 어머니는 워낙 아들밖에 모르는 분이에요.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가 안 계셨을 땐 제가 동생 밥상을 차려줘야 했어요. 항상 아들이라는 이유로 동생만 위하고 예뻐하셨죠. 지금까지도 동생만 찾는 엄마를 보면 솔직히 왜 저도 화가 나지 않겠어요? 제가 엄마를 챙기는 건 동생 때문이에요. 미국까지 가서 자리를 잡느라고 힘든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닐 텐데 그런 아들을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자꾸 힘들게 하는 엄마가 너무 밉습니다. 사실 저는 어렸을 땐 아들로 태어난 동생이 싫었어요. 부모님 사랑을 혼자 독차지했으니까요. 하지만 커서 보니까 아들이라는 이유로 지나친 기대를 받고 자란 동생도 별로 행복하지는 않았을 것 같았어요. 공부 좀 한다고 매일 동네방네 자랑을 하고 다니던 엄마 때문에 동생은 스트레스를 받으며 억지로 공부를 했어요. 명문대 가라는 압박에 시달리며 명문대를 가야만 했고요. 본인이 원해서 그렇게 한 게 전혀 아니었어요. 다 엄마 때문에 억지로 했던 거죠. 동생이 공부를 잘했지만 전혀 행복한 아이는 아니었습니다. 좋은 기회가 와서 미국에 갔지만 전 동생이 한국에 돌아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엄마는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에요. 무슨 이야기를 하면 항상 자기 힘든 이야기만 해요. 자식들이 왜 힘든지는 전혀 들여다보지 않아요. 저도 사실 엄마와 대화를 포기한 지 오래됐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엄마고 이제 연로하신 나이기 때문에 자식된 도리는 하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라도 안 하면 동생을 너무 괴롭히니까 동생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어른이 돼서 보니 평생 엄마의 기대 때문에 시달린 동생이 안쓰럽게 보여요. 저는 아예 공부를 안 해서 기대를 받지도 않았는데 차라리 그 편이 편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생각을 갖고 계셨군요. 이야기를 듣고 보니 어머님이 자신의 생각만 고집하시는 것이 정말 안타깝게만 느껴지네요. 따님은 그래도 본인에게는 관심도 주지 않은 어머니를 포용하려고 하는 어른스러운 생각을 갖고 계신 것 같네요. 그런 어머니께 적대감을 갖거나 분노하는 자녀가 더 많을 것 같은데 따님은 어른이 되어 오히려 그런 어머니를 포용하는 모습을 보여주시는군요. 어머니보다 더 어른스러운 따님이신 것 같습니다. 따님은 그럼 어머니가 매일 동생에게 전화하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겠다고 생각하세요? 저도 동생한테 엄마가 매일 전화해서 미치겠다는 이야기를 종종 듣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지 마시라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엄마는 자식 말을 듣는 분이 아니에요. 그냥 본인 맘 편한 게 가장 중요한 분이니까요. 저는 동생한테 당분간 엄마 전화를 받지 말라고 할 생각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동생이 다른 방법이 없을 거예요. 엄마 뜻을 거스른 적이 한 번도 없는 아이라서 아마 전화를 받지 않는 것도 쉽지는 않겠죠. 하지만 평생 엄마에게 휘둘리기 싫으면 한 번쯤은 자신의 의지를 확실히 보여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시는군요. 우리 어머니께서 아들이 전화를 안 받으면 큰 충격을 받으실 텐데 어쩌면 좋을까요? 제가 벌써부터 걱정이 되는데요. 정말 그런 방법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는 걸까요? 제가 봤을 때 가장 큰 우리 엄마의 문제는요, 친구가 없다는 거예요. 엄마가 평생 아들만 바라보고 사신 분이라서 다른 친구들하고 어울리거나 서로 교류하는 법을 전혀 모르세요. 사실 다른 어르신들을 제가 보면요, 다들 같은 나이대 친구분들과 어울리는 게 더 말도 잘 통하고 좋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솔직히 자식들이 부모님 속을 알면 얼마나 알겠어요? 같이 살아온 시대도 다르고 경험도 다르잖아요. 서로 말이 안 통하는 게 당연해요. 제 동생도 사실 억지로 듣는 척만 할 뿐이지 엄마가 하시는 말씀을 다 이해하지도 못할 거예요. 하지만 비슷한 다른 어르신들한테 그런 말씀을 하신다면
대부분 다 공감하고 이해를 해주시잖아요. 저는 가끔 동네 공원이나 운동하는 곳에 가서 어르신들이 삼삼오오 모여서 서로 담소를 나누시는 모습을 보면 그렇게 보기 좋을 수가 없어요. 우리 엄마는 그럴 친구가 하나도 없다는 게 문제예요. 저런 친구가 한 명도 없으신 거예요? 네, 한 명도 없습니다. 아니, 어쩌다 어머님은 친구분이 한 분도 안 계신 건가요? 어르신들은 밖에 나가서 눈만 마주쳐도 서로 친구가 되던데요. 저희 어머니가 이상한 자격지심이 많으세요. 누굴 만나면 저 사람이 날 우습게 보지 않을까, 나를 무시하지는 않을까, 뭐 그런 생각부터 하시거든요. 그러면서 대뜸 아들 자랑부터 하시는 거예요. 잘난 아들을 내세워서 상대방 기를 죽이고 자신이 더 잘나 보이고 싶어서요. 처음부터 자식 자랑부터 늘어놓는 사람을 누가 좋아하겠어요? 지난번에는요, 어떤 분하고 대화를 나누시다가 대판 싸우기까지 하셨다니까요. 아니, 싸우셨다니. 대체 왜요? 엄마가 대뜸 아들 자랑을 하니까 그분도 지기 싫어서 남편 자랑에 아들, 며느리, 사위 자랑까지 했던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화딱지가 난 거죠. 엄마는 자랑할 사람이 아들뿐인데 그분은 자랑할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엄마가 너무 자존심이 상하셨는지 있는 대로 그분을 깎아내리다가 서로 시비가 붙어서 야단이 한 번 났었습니다. 제가 그러니까 정말 골치가 아파요. 우리 엄마 친구도 제대로 사귀지 못하는 사람이라서요. 세상에 그러시군요. 아니,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머니께서 자랑을 못 참는 성격이시라면 정말 친구 사귀기 힘드실 텐데요. 나이를 막론하고 자랑만 하는 사람을 좋아하기는 힘든 일이죠. 우리 어머니를 어떻게 해드려야 좀 더 편안해지실까 정말로 고민이 되네요. 제가 한번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네. 따님이 노력을 하시겠다니 무슨 노력을 해본다는 말씀이시죠? 우리 엄마가 친구를 한 명이라도 사귈 때까지 제가 엄마를 모시고 문화센터를 다녀볼까 합니다. 따님께서 직접 어머니를 모시고 가시겠다고요? 그것 참 좋은 생각이네요. 따님께서는 정말 훌륭한 성품을 가지셨네요. 평소 대우도 안 해주는 어머니를 모시고 문화센터에 같이 가실 생각까지 하시다니 정말 대단하세요. 네. 아무래도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있으면 그저 모두가 괴로울 뿐일 테니까요. 아버지는 전혀 어머니와 같이 그런 걸 하려고 하지 않으세요. 아버지는 친구가 많으시거든요. 늘 밖으로 돌고 지금도 혼자 밖에서 시간을 보내다 밥만 드시러 집에 오는 분이세요. 그러니 사실 저도 엄마가 애처롭긴 해요. 평생의 반려자인 남편은 한 번도 마음에 위로나 의지가 되어 주지 못했고 그토록 아끼고 사랑하던 잘난 아들은 먼 곳에 가버렸으니까요. 하지만 동생도 자기 삶이 있는데 엄마가 계속 이러시는 것도 제가 보기가 힘들더라고요. 저는 사실 엄마가 좀 편안해지셨으면 해요. 저도 별로 엄마 사랑도 못 받고 컸지만 엄마에 대한 연민이 있어요. 내가 엄마의 삶을 살았더라면 과연 엄마보다 더 잘했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래도 그런 삶을 꿋꿋이 살아온 엄마에 대한 존경심도 있습니다. 평생 외롭게 사셨고, 그러니 사람들 만나서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도 잘 모르시는 것 같거든요. 엄마가 또 고집이 있으셔서 낯선 곳에 절대 안 가려고 하시거든요. 그런데 가서 또 기가 죽거나 남들이 우습게 본다고 생각하실까봐 제가 당분간은 같이 모시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따님, 정말 훌륭하세요. 어머님이 이런 따님을 두셨다는 걸 오히려 자랑으로 여기셔야 할 것 같네요. 아마 문화센터에 어머니를 모시고 가면 어머니가 어깨에 힘 좀 주실 수 있으실 것 같은데요. 자식이 모시고 온 어머니가 얼마나 멋져 보이겠어요? 다들 자식과 화목하구나. 저희는 자식들한테 대접을 받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제가 무릎을 탁 치고 싶을 만큼 좋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라디오 DJ님 말씀을 들으니까 정말 그렇겠네요. 우리 엄마는 남들 앞에서 우습게 보이지 않는 것만이 오로지 중요한 사람인데 제가 모시고 가면 그걸로 엄마가 좀 으쓱하실 수도 있겠어요. 한 번이라도 사실 저도 엄마가 저를 자랑스럽게 여겨주신다면 기쁠 것 같긴 합니다. 제가 공부를 잘 못해서 늘 엄마를 실망시켜드렸거든요. 그래서 점점 정이 없는 모녀 사이가 되었고요. 뭔가를 꼭 잘해야만 사랑받는 자식이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했고 엄마에게 늘 서운했어요. 하지만 이런 걸로 엄마가 절 자랑스럽게 여기고 저에 대해 다르게 봐주신다면 어쩌면 저도 조금은 기쁠 것 같네요. 따님, 걱정 마세요. 여태껏 어머니가 따님을 제대로 보지 못하셨던 거예요. 따님께서 이렇게 훌륭한 성품이 있으시고 따뜻한 마음이 있으신데 다른 게 뭐가 더 중요하겠습니까? 따님께서 이렇게까지 엄마를 생각하고 또 그 마음을 실천하시는 걸 어머니가 모르지 않으실 거예요. 이번에 문화센터에 가셔서 어머니께서 꼭 마음 맞는 친구분들을 많이 만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결국 어머니가 혼자서도 친구와 어울리실 수 있게 된다면 따님도 그리고 미국에 계신 아드님도 마음이 많이 편해지시지 않겠어요? 네, 저도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엄마도 친구 만드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많이 없어지셨으면 좋겠어요. 잘못된 방법으로 사람들에게 접근했다가 상처를 많이 받으셨는데 그런 행동은 좀 고치셔야겠지요. 제가 문화센터 가면 옆에서 그런 말씀 못 하시게 좀 코치를 해야겠습니다. 우리 엄마가 친구가 한 번도 없었어서 좀 배우셔야 할 게 많아요. 네, 따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모쪼록 어머니께서 따님의 도움을 받으셔서 꼭 많은 친구분 사귀시고 더 이상 외롭지 않게 사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사연 어떠셨나요? 김옥분 여사님은 다행히 좋은 친구분들을 몇 만나셨고 지금은 혼자서 문화센터에도 가시고 또 운동도 시작하고 하셔서 예전보다는 덜 외롭게 지내신다고 합니다. 미국에 사는 아드님께 전화도 조금은 덜 하신다고 하네요. 미국에 사는 아드님이 너무 누나에게 고마워서 차라도 하나 사주고 싶다는 말까지 한다고 합니다. 저도 이 사연을 접하고 어머님의 생각이 너무 강경하셔서 과연 뾰족한 방법이 있을까 무척 고심했었는데요. 갑자기 어머님께서 미국에 가서 살겠다고 하셨을 때에는 식은 땀이 흐를 뻔했습니다. 어떻게 이 사연을 해결할까 정말 고민을 했습니다. 이렇게 따님이 노력을 해주셔서 다행히 이 가족은 조금은 더 평온한 일상을 유지하실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참 다행스러운 일이지요. 어머니께서 평소 따님을 무시하고 존중하지 않았던 것에 대해 따님께 미안하다는 말씀도 하신다고 합니다. 과거에 자녀의 성적이나 성과만 가지고 자녀를 평가했다는 사실을 노인이 된 지금에서야 깨달았던 거예요. 따님이 노력을 하지 않았다면 아마 어머니는 평생 그 사실을 모르셨을지도 모릅니다. 그래도 어머니를 생각하는 마음이 있었던 따님의 노력으로 노후에 여가 생활을 즐길 수 있게 되셨으니 그 따님이 명문대를 나오지 않았으면 어떻겠습니까? 그 누구보다도 귀하고 소중한 자식 아니겠어요? 우리도 같이 내가 자녀의 귀한 면을 보지 못하고 놓치고 있었던 것은 아닌가. 그런 것도 같이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외롭고 허전하고 또 다 키운 자식들이 너무 보고 싶어서 전화를 걸고 싶은 순간이 많습니다. 하지만 전화를 해도 내 마음을 자식들이 다 알아주는 건 아니지요. 내 맘도 몰라주는 자식 때문에 전화를 했다가 공연히 다투게 되는 일도 많을 것입니다. 서로 이해하지 못하니 서운하고 답답한 마음만 쌓이게 되기도 합니다. 사는 세상이 다르고 각자의 삶이 또 너무 달라져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내가 정말 의지할 사람이 누구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식도 배우자도 아닌 사실 나 스스로가 아닐까요?
친구도 만들고 밖에 나가 산책도 하고 또 가끔은 외식도 하고 강아지도 키워보면서 그렇게 자신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린 더 행복할 수 있습니다. 누구에게 의지하지 않을 때 오히려 덜 외롭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기까지 불안하고 또 서툴겠지만 그래도 용기를 한번 내보세요. 생각보다 잘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녀와 전화 때문에 서로 감정이 상했던 이야기가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함께 읽고 소통하면서 지혜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네요. 다음 시간에 또 새로운 사연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